네, 안녕하세요. 이준길입니다. 오늘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장애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은 2018년도에 제가 출판한 책인데 공정거래 리스크 관리의 컴플라이언스가 답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가는 좋았습니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이 책을 보면 감은 좀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지금 2018년도니까 벌써 개정판이 원래 나와야 되는데 올해는 꼭 개정판을 내놓겠습니다. 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막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또는 우리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회사에서 도입하도록 권유를 해보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을 쭉 듣다 보면은 몇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 무관심합니다. 기업의 무관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기업 속에 있는 담당 임원이랄까요? 담당자들의 이제 무관심이지요. 또 인식 부족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없으면은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러니까 보통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엄청난 가징을 받거나 하면 회사가 시스템을 다시 돌아다 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런 일 없이 별일 없이 지나다 보면 실제 시스템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좀 무관심해지게 되죠. 그리고 또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원들이 자기들의 실적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준달까요? 실적을 깎아먹는 그런 법규 준수 활동에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대표이사가 즉 최고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일반 그 최고 경영자 아래에 있는 임원이나 실무자 단위에서는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추진하자고 보고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건 회사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회사는 어쨌든 이익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예방을 위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한다는 거나 리소스를 투입하는 게 쉽진 않죠.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 되고 그렇더라도 돈이 안 든다 그러면은 좋은 거라면 해보자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에서는 8대 기준 이 기준은 최소 기준입니다. 8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한다는 회사라면 이것은 최소한 구비해야 될 요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전담기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기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팀장이나 팀원, 최소 단위가 두 명이라고 보고 두 명이나 세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 팀이 1년간 활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예산도 상당히 좀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의 말씀드린 이 비용 문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생각을 하는데 비용은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라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이름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다 수행하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가, 감사라든가, 또 뭐랄까요? 우리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 다 회사에서 당연히 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것들이 공정거래법규 준수라고 하는 하나의 목적, 그 목적에 통합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냐 하는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조직이나 이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잘 구성하면, 즉 시스템으로 잘 통합시키면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것이 실사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돈 든다고 사람들이 다 그 비용으로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투자도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까요? 지속 가능한 기업, 또 실제 어떤 리스크가 현실화되었을 때에 그 임팩트를 줄일 수 있는,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투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비용으로만 보는 것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직까지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문가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전문가 육성이 쉽지도 않고요. 이 부분은 법규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회사에서 법규 준수 활동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실제 어떻게 작동될 것인가, 즉 회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커리어 관리에서도 이 부분을 전문 분야로 하려는 노력이 그다지 그런 요인이 없는 거죠. 그런 요인이 잘 없고 막상 필요하긴 한데 네, 그래서 이걸 또 내부 또 젊은 뭐 신입 직원들한테 이 업무를 맡기면 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타 부서와의 이 협조가 많이 필요한 일이다 보니까요.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또 커리어 관리를 위해서는 중간에 딴 업무로 뭐 가장 중요한 뭐 영업이라든가 또 기획이라든가 뭐 또는 재무라든가 이쪽으로 옮겨버리고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업무 오래 하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전문가가 육성되기 어려운 또 성질의 것이기도 하고 또 외부에도 그런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이 사회적 인식이 아직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잘 모른다는 걸 넘어서 가지고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법규 준수를 기업 스스로 노력하기 때문에 어떤 행정력에 어떤 중요한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도 있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치자면은 영양제와 같을 수도 있고 뭐 건강 프로그램 같은 그런 것이기도 하죠. 건강하게 살려면은 필요한 것들이죠. 기업이 오래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열심히 한 결과로 공정위는 등급평가라고 하는 제도를 갖고 있으니까 좋은 등급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등급 이상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등급을 잘 받아서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분명히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법규 준수 활동을 잘 해서 뭐 약간 A 또는 트리플 A, 더블 A 뭐 이렇게 좋은 등급을 받았다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는 그 배경이 뭡니까? 법규 준수 활동을 아무리 잘 해도 법 위반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나마 법규 준수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예방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드러난 그 하나의 사건 때문에 이 회사는 자칫하면은 오히려 앞에서는 뭐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열심히 한다고 홍보하고 뒤로는 법 위반을 하는 아주 비윤리적인 기업으로 오히려 낙인을 찍습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잘못된 거죠. 근데 실제 그런 일이 예전에 벌어졌고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금 감경이라는 인센티브를 없애게 된 그 배경이 바로 국회에서 이런 비난을 많이 했고 언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등급평가 제도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뭐 우리나라밖에 없는 제도이긴 한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탑 뭐 티어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잘하고 있는 이런 조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등급평가 제도에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몇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의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또 요즘 인센티브 제도 지금 다시 부활시켜 가진금 감경을 부활시켜 가지고 특히 법률에까지 이제 인센티브를 준다는 조문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있다면 앞으로 이 제도 운영에 굉장히 큰 장애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정위도 앞으로 이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데 노력해야 되고 기업 스스로도 이러한 인식이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의식을 해서 대외적으로 기회될 때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 이런 인식의 전환, 우리 사회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의 어떤 필수제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하는데 저도 많이 앞장서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